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빠진 치아를 대신해서 영양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또 건강 장수를 도와줄 치과 치료,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02-6677-001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송영국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두렵고 좀 불편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심적으로 또 고령이기도 하고 이제 부담감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치과 공포증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음이 편안하면 잘 해결되듯이 치과 공포증도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몇 번 치과에 가는구나. 한 번 갔을 때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는구나. 이런 어떤 충분한 상담 속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마음은 편안해져서 공포증은 해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 치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마취할 때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마취 부분에 있어서도 주사기를 손으로 바로 조작하는 것보다는 먼저 잇몸에다가 바르는 연고로 마취를 시작해서 그 발라진 부분을 주사바늘이 가장 가느다란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쓰게 되면 마취도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취가 끝났는데도 원장님 왜 아직 마취 안 하세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치과 공포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안한 마음도 갖고 어떤 무통 마취를 써서 편안한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적으시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경험적인 치과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나 수면 임플란트를 통하게 되면 치과 치료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2016년 시술 건수가 약 130만 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술이 늘어난 만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자는 동안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공포감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수술은 절개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부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치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상담하실 때 재료가 뭐냐 이쪽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술 자체의 성공률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수명하고 관련된 것은 원장님께서 어떤 방식의 수술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잇몸을 절개할 건지 아니면 종이에 구멍 내듯 무절개 방식으로 가볍게 수술을 할 건지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위에 잇몸을 절개하죠. 절개하는 이유는 눈으로 직접 좋은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잇몸뼈가 노출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홀 형성 과정을 가져가는 거죠.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벌렸기 때문에 다시 꼬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보다는 절개 없이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통해서 미리 좋은 자리를 찾게 된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을 수가 있고 이런 수술법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꼬맬 필요가 없는 거죠.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절개도 할 수 있으면 한다면 수술은 훨씬 더 치과 공포증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절개와 비절개 수술을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치료 효과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네. 있을까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윗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없으셔서 틀니를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아래턱의 경우에는 특히 처음에는 잘 맞습니다. 근데 저자갑에 의해서 잇몸뼈가 높게 되면 틀니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8개의 임플란트를 아래턱에 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실로 꼬맨 자국이 있죠. 여기 보시면 구멍만 나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절개했느냐 무절개냐의 차이입니다. 수술 당일날인데 비교적 절개하지 않았을 때가 좀 더 편안해 보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죠. 또 잇몸뼈가 노출됐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고 붓게 됐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데 이런 무절개 방식이 되면 이러한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가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가 임플란트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걸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조건만 된다면 컴퓨터상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이런 어떤 무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개와 무절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무절개가 출혈이나 붓기나 통증들이 좀 적고 또 원장님의 이제 사례 좀 비유를 해봤을 때 이제 수명도 좀 길어지는 네.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틀니를 착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도 무절개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틀니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렇게 장착했을 때는 잇몸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갑에 의해서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 점점 가라앉고 틀니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틀니를 쓰신 분 중에서 적정 시기에 오신다면 무절개가 가능하고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시간이 지나서 오신 경우에도 절개를 해서 그렇지 임플란트는 가능하십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무절개 방식의 수술법을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절개하지 않고 홀 형성을 하는데 8개를 하는 거죠. 아래의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립됐을 때 너무 고정이 잘 된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 연결을 하고 당일날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술한 날 어떻게 그날부터 이렇게 치아가 만들어졌지? 이게 바로 매직이구나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심었을 때 고정이 잘 나온 경우에는 당일날 가능하고 애석하게도 뼈가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임시치아 과정은 조금 몇 달 정도 미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지금 보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이분은 5년 전인 63세 때 윗턱 아래턱에 완전 틀니를 장착하셨어요. 그 이유는 63세인 5년 전에 이분의 지인분들께서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멍이 들기도 하고 부어 있는 것도 보고 가끔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간접 공포가 생겨서 못 하셨고 근데 이분의 경우에도 5년 동안 틀니를 쓰시고 계셨지만 잇몸뼈가 계속 녹아내려서 헐겁기 때문에 오셨고 이분은 임플란트 하러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틀니를 다시 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컴퓨터상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무절개로 이런 수술이 가능한 뼈 조건이 되셨고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5년 동안 쓰셔서 뼈가 조금은 감소됐지만 더 된다면 절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하시면 무절개로 구멍만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 혈압도 있고 하고 나서 되게 아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혈압 문제는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가 몸속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다들 긴장하셔서 몸살 감기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무시면서 하게 되면 혈압 문제도 해결되고 수술도 훨씬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16개의 임플란트를 다 심어드렸는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턱, 아래턱 이런 경우에도 2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4번 수술을 나눠서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다 했을 때가 제일 모든 일이 끝난 거를 갖다가 수술 끝났을 때 확인이 되시면은 마음은 편해지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한 번 수술하고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내가 또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공포감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또 주무시면서 이분의 경우 다 하다가 보니까 일어나셨을 때 저를 보면서 아,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세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렇다면 정말 63세 때 5년 전에 할 걸 이런 거를 후회했던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셨고 이분의 경우 이게 수술 첫날인데 보시면 무절개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도 많이 안 나고 편안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네, 무절개로 이제 주무시면서 받으신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시면서 참 병원 가기가 두렵고 치과는 더 무섭고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좀 하면 도움이 될지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 전화를 주시면 연결을 해서 저희가 원장님과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에요. 네. 임플란트 하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진료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사연이 치아를 빼고 일주일이 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근데 실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주변에 잘 알아보시면 이를 빼면서 당일날 바로 심을 수 있는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하셨다면 좋았는데 이분의 생각은 치아가 아프니까 일단 이건 빼야 되고 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는 하는 걸로 알고 오셨고 오늘 일주일 만에 오신 이유는 여기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어차피 몇 개월 지나서 할 일이니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를 갖다가 빼고 당일날 심을 수 있는지 아닌지 충분한 상담을 좀 하신다면 이런 어떤 시간과 기간 모든 면에서 좀 유리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턱의 어금니 쪽이 안 좋아서 치과에 가시면 상악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 이 상악동의 경우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종래의 수술법, 치아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빼고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경우와 당일날 빼자마자 하는 경우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안 좋으셔서 요 4개를 뽑는데 요 빨간 선이 상악동입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요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톡톡톡톡 치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뼈를 넣어주고 이 뼈가 또 굳을 때까지 이 뽑은 지 10개월이 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런 뿌리 부위를 심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에 하는 방식. 그래서 이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은 이를 무조건 빼고 이제 치과에 오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를 빼고 그 당일날 톡톡톡톡 쳐서 상악동 막을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뼈 이식이 끝나게 되면 미리 컴퓨터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놨었기 때문에 모의수술상에서 했던 자리에 이런 식으로 뿌리 부위를 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런 똑같은 뿌리 부위가 심기기까지 이를 빼고 나서 10개월의 기간이 걸리느냐, 치료 당일날 이런 과정이 되느냐. 그러면 수술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어들 수가 있고 바쁘신데 병원에 오시는데 10달 동안 한 7, 8번 다니는 게 아니고
당일날 해결함으로 인해서 내원 횟수도 줄기 때문에 네. 이를 뽑고 바로 심을 수가 있다면 아주 편안한 상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오셨던 분한테도 사실은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수술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경우 수술을 받고 가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기존의 방식대로만 하셨다면 임플란트 이런 뿌리 부위가 아마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치아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를 빼기 전에 충분한 상담 속에서 내가 어떤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할 건지 결정하시고 나서 좀 치아를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치료를 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분이 60대 후반인데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까지 있으셨던 분의 네. 사례네요. 69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계셨는데 요 빨간 선이 상악동 막이고요. 녹색 선이 원래 있던 건강한 치아 상태고요. 지금 이분은 요 파란색 선을 갖고 계신 뼈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뼈만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의 뼈가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가장 안 좋은 거리가 1.5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뼈가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상으로 건강한 뼈로 확인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뿌리가 4개 심기는 게 치아 뽑은 당일날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뼈가 너무 약하거나 어떤 경험이 부족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앞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0개월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런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진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발치 당일날 이런 뿌리까지 심을 수 있느냐, 아니면 10개월이 지나야만 이런 상황이 되느냐, 이런 어떤 충분한 상담 속에서 이런 치아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 이분의 경우에도 이 고혈압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수술을 편안히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혈압 문제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수술 전에 이렇게 혈압계에 놓고 체크하면 평상시보다 굉장히 높이 나와요.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도 긴장하신 것 때문에 아무리 건장하신 분도 혈압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무시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편안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4개 치아를 빼고 당일날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뼈 이식도 하고 좋은 자리에다가 모의수술상에 있었던 자리에 임플란트도 심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하루 만에 생긴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60대 후반의 여성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지만 상악동 거상술과 뼈 이식 또 임플란트 식리까지 당일에 받으신 그런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5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임플란트를 네. 네. 2년 전에 네. 그거 이제 하나 옛날에 하나는 심어놨는데 네. 또 여기 이제 그걸 또 빼고 네. 그건 1년 가더라고요. 임플란트 하신 자리를 다시 뽑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제 요새 뽑았어요.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됐는데 그거 저기 이거 보니까 뭐 절개 안 하고도 무절개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네. 다른 문제가 치아들은 좀 다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하시고요. 혹시 그 부위가 위턱인가요? 아래턱인가요? 아래턱인데 예. 아래턱인데 어떻게 요거 이번에 해는 것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네. 옆에 것까지 옮겨갔다 해서 지금 2개를 빼놓은 상태거든요. 한 달 전에 뽑으신 거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까지 2개를 다 막 뽑았죠. 네.
답변 드릴게요. 네. 이 아래턱의 어금니 쪽은요. 예. 이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하나 내려오고 있어서 그 예. 신경관이 다치지 않는 길이까지 재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서 이제 심어드리면 되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애석한 거는 아예 임플란트든 원래 갖고 계셨던 본니든 요거를 갖다가 당일날 뽑으면서 좀 심는 과정을 했으면 훨씬 좀 편하셨을 텐데 예. 지금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 봐서는요. 예. 대략 2주 정도 그래서 한 15일 정도만 더 지나시면 예. 위에 잇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아마 심는 게 가능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뼈가 없는데 구멍만 내서 어떻게 거기에 뼈 이식을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질문 주세요. 예. 근데 구멍만 내서도 그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뼈 이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도 뼈 이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혹시 앞으로 하시게 되면 네. 6개월에 한 번은 꼭 그 하신 치과에 방문하셔서 네. 정기 검사를 하심으로써 임플란트 수명을 좀 연장시켜야 돼요. 네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연세가 65세 넘으셨기 때문에 2개까지는 정부에서 그 보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아마 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무절개로 하시면서 주무시는 동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달 이미 지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2주, 15일 정도만 더 지나서 어느 병원이든 상담하시면 방문 당일날도 바로 수술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께서 무절개 또 수면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방법들 가지고 병원 들리셔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 제 나이는 많은데요. 네. 우리 손자가, 네네. 운니가, 뻐덩이가 나갖고 영 안 좋단 말이요. 혹시 뻐드랑이 난 게 입 천장 쪽으로 그런가요? 바깥쪽으로 그런가요? 바깥쪽으로요. 바깥쪽으로요. 예. 치아 혹시 나이가 손자가 어느 정도 되는 지금 중학교 다니니까 지금 15살인가. 중학교 몇 학년인가요? 지금 금년에 1학년이요. 지금 그러면은 빨리 그 교정 쪽에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요. 예. 교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요새는 조금 빨라져서 한 1년 반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이 철사 같은 거를 쪼여주고 하다가 보면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겠다 판단되면 천상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능 시험 끝내고 나서 시작해도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미리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단지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려도? 예. 오히려 이 영구 치아가 다 가는 나이. 예전에는 아마 그 전화 주신 분 친구분들 시기에는 한 14세 이상은 지나서 하는 게 맞았는데요. 요새는 애들이 성장이 빨라져서 초등학교 5학년만 넘으면 이 치열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교정을 갖다가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혹시 늦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받고 싶다 하면은 고3 시기 지나서 하라는 거고요. 치료 시기만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아 상태가 더 빨리 해야 좋다고요? 네. 예. 그러면
네. 그걸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교정이 안 된다고 뭐. 교정이 안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제 임플란트랑 협진을 하는 건데요.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천장으로 난 게 아니고 앞쪽으로 났다는 거는 예. 교정을 해서 아마 임플란트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교정 전문 선생님한테 먼저 상의를 하시고 예. 거기에서 아마 가능한 예상 방법을 앞으로 설명을 쭉 해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아버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그 교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네요. 예, 교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정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가끔 가다가 치아가 너무 많이 이렇게 튀어나갔거나 했을 때 예. 브릿지라고 하죠. 저희가 크라운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를 깎아서 이렇게 씌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교정하는데 1년 반,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갖다가 한 1, 2주 만에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치아를 이렇게 깎아서 씌우기도 해요. 근데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정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하는 교정은 없을 거고요. 상담을 하시면 틀림없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교정은 할 수 있을 겁니다. 99.9% 이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혼자의 그 교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조금 뭐 알아두면 좋을 팁일 것 같아요. 교정을 하는 적절한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예. 그리고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으려면 고3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학부모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치아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수술하는 경우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사례를 좀 살펴봤지만 아래턱은 어떻게 좀 시술이 네.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 상담 전화 주신 분한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아래턱 어금니 쪽에서는 이 신경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머리에서부터 4번째와 5번째까지 이렇게 신경관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신경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관을 혹시 건드리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립스틱을 바를 때 이걸 제대로 바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 종래의 방법은 이 신경 손상이 될 염려도 있고 뼈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경우에 빼고 3개월 지나서 뼈 이식만 하는 거죠. 위턱의 상악동 거상했듯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5개월이 지났을 때 뼈가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뽑은 지 8개월이 됐을 때 이제 3번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갖다가 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빼지 않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당일날 이제 빼는 거죠. 그리고 전제 조건은 요 얇은 데가 튼튼하다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노출된 부위만 뼈 이식을 해주면 임플란트 뿌리 부위가 다 뼈로 감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턱의 어금니 부위에 있어서는 신경관만 피해서 당일날 할 수 있다면 빼고 심고 뼈 이식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면 아주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진료했던 분 마침 생각이 나는데 엔지니어 분이셨대요. 네. 근데 이분께서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빼고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방향을 맞췄냐. 그래서 제가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쓴 거냐. 그래서 그 정도로 요새는 이런 빼고 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특히 직업적으로 이제 이쪽 계통은 아니지만 비슷한 뭐 어떤 계측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 설명 드리면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해서 좋은 자리를 찾는다. 이런 용어만 갖고도 상당한 신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충분한 좀 상담을 해서 꼭 내가 임플란트 재료를 뭘 쓴다 이런 어떤 관점보다는 그 원장님한테 좀 다 맡겨주시되 우리 원장님 맡아주실 원장님이 과연
자면서 수술도 해주시는 분인가, 이를 빼고 바로 심기도 하는 건가, 이런 상황들을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한 번 하셨는데 그때 좀 기억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의학 기술이 또 많이 발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된다면 오늘 저희랑 이제 통화를 하시고 어떻게 좀 치료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저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분이 고혈압을 앓고 계셨던 남성분이시네요. 어떻게 치료가 네. 됐을까요? 이분의 경우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안 아프세요. 그래서 아플 때 치과 가려다가 또 안 아파지니까 방치하시고 하다가 보니까 요 파란 선까지 다 뼈가 녹아버렸고, 이 파란 선과 빨간 선 사이에 빈 공간이 한 1.5mm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이 1.5mm가 단단했다면 지금 이런 결과물이 이 뽑은 당일날 올 수도 있고요. 이게 단단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뼈 이식하고 8개월 후에 이런 사진 결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분은 운이 좋으셨던 게 당일날 이렇게 빼고 뼈가 튼튼했기 때문에 모의 수술한데도 이렇게 심어줄 수가 있었고, 이 앞니 4번째 자리 치아인데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무조건 임시 치아를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다행히도 고정력이 당일날 좋았기 때문에 이 앞에는 임시 치아까지 이렇게 해드린,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를 뺀 당일날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 식립과 요 하나 치아는 또 임시 치아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된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려는 또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 뼈의 양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임플란트를 하러 갔는데 저는 뼈 양이 너무 적어서 임플란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많습니다. 네,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들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되죠? 실망감이 너무 크시죠,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틀니를 장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도 주세요. 정말 뼈가 없는데 이 부위에 심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희망을 드리고자 3편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뼈가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상담하는 병원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시면 어딘가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뼈가 부족한데 폭이 부족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뺨 쪽과 혀 쪽의 뼈를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술식을 쓸 건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밑에 부위는 만나 있고 위에만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톱날로 가르기 전에 미리 구멍을 먼저 낸 이유가 충격받지 않고 위에만 갈라지고 밑에는 붙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좀 더 큰 홀을 형성해주고 다시 그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벌려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가운데 부위만 뼈 이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수술법이 있고, 또 똑같은 조건입니다. 폭이 똑같이 좁은데 의도적으로 위턱과 만나는 바깥쪽으로 심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는 정가운데서 양쪽으로 벌렸다면 지금은 의도적으로 혀 쪽의 뼈는 손상시키지 않고 바깥쪽으로만 손상을 시켜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이 바깥쪽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뼈 이식을 지금처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술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잇몸 부위 밑에 있는 이 아래턱 쪽의 신경관까지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에는 종래의 방식대로 그냥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단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뿌리 위에 쪽이 이렇게 노출이 4군데가 다 돼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뼈 이식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한 군데 상담을 하셨는데 뼈가 너무 약하고 연세가 너무 많아서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부분 틀니를 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편한 생활을 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이런 세 가지 술식에 대해서 잘 하시는 원장님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임플란트는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뼈가 부족해서 뼈가 약해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더라도 좀 여러 군데 병원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증 저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7년생인데요. 네, 지금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16년 11월 달에요. 예, 네, 이빨을 먼저 기둥을 세우고 17년 4월 달에 이식을 했거든요. 양쪽에 두 개 심었거든요. 예, 망이 양쪽에요. 네, 근데 하나는 괜찮은데 네, 한 5일 이상해서 막 이물질이 계속 가봤더니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육을 다시 이제 빼고 네, 이제 또 기둥 같은 거 세우고 18년 그러니까 2년 있다가 10월 달에 네, 다시 이제 이빨을 다시 본의를 심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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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불편해서 아무래도 상담을 해봤더니 예. 좀 나중에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이빨이 그냥 빠지려고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지금 또 18년도에 또 하신 부분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병원을 한번 어저께 가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다 이렇게 컴퓨터 체크를 하더니 예, 뼈 이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재워갖고는 기둥만 있으니까 벽이 없어가지고 그게 끄덕거리니까 다시 네. 빼고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궁금해서 tele보니까 예. 나우리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수명을 생각했을 때는 임플란트를 최소 3.5mm 이상의 어떤 지름의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양쪽으로 뼈가 이렇게 감싸줘야만이 오래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얇은 경우에는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양쪽으로 벌리든 한쪽을 뼈를 완전하게 많이 넣어줘서라도 이걸 감싸줘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뼈 이식을 갖다가 먼저 해놓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임플란트 완성 시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다시 한번 근처에 상담을 잘 하셔서 그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뼈 이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수술도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이걸 만약에 뼈 이식하고 몇 달 뒤에 또 뼈 이식을 하든 뿌리 심기 위해서 또 잇몸을 째고 이렇게 되면 수술도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도 한 번에 심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주무시면서 이게 무의식 중에서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고요. 꼭 무절개가 아니더라도 잇몸을 갖다가 이만큼 째는 병원도 있고 최소한으로 째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무절개가 설사 안 돼도 최소한으로 짤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만나시면 수술 시기도
횟수도 기간도 모든 게 다 줄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뼈 이식 따로 하고 임플란트 뿌리 따로 심는 병원보다는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고정됐을 때 또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은 좀 보유한 병원을 만나시게 되면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속에서 기계를 꽂아봐서 이 임플란트를 지금 힘을 줘도 잘 쓸 수 있구나. 이런 시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토대로 치료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뼈 이식과 관련해서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뼈가 부족했던 그 사례 네. 어떻게 좀 치료가 됐는지 이 부분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신 분이 있고요. 55세 수술 받으실 연세였는데 이분의 경우는 사실 100세 시대 기준으로도 반밖에 안 사셨는데 암 수술을 하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사실은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세요. 근데 3년 동안이나 이 불편한 부분 틀니를 장착하신 이유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좁고 날카로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계속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또 신경관이 지금 빨간 선이 보이는데 길이도 좀 짧으세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폭과 길이가 동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두 가지 수술법을 혼합해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으신 분이 되겠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잘 꼬매놨는데 이 꼬매놓은 실밥 자체가 일주일 후까지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수명은 더 길어지고요. 만약에 이 실밥이 벌어져도 실패하지는 않는데 수명은 좀 짧아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서 제가 실밥을 끓는 때까지 벌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잘 완성해서 잘 쓰고 계신 분이 되겠고 이분의 경우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이유가 암 수술 받은 경력과 뼈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7군데인가 가셨는데 안 된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오셨던 분이고 네. 물론 저도 100%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사례분이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뼈 부족과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게 이제 틀니와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틀니가 씹는 힘이 자연 치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이물감이 크고 수시로 벗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이제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완전 틀니의 불편함을 임플란트가 과연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까요? 네. 보통들 이제 3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처음 방법은 완전 틀니에 우리 이런 단추 연결되듯이 2개만 심어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노케이터라고 하는데 똑딱이죠. 그래서 요 같은 색깔끼리 딱 붙어주니까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틀니 똑같지만 안에는 사실은 2개의 똑딱이 단추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3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동영상인데 이 앞니 쪽에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치아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완전 틀니가 부분 틀니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뼈 조건이 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정이 잘 일어나면 기계로 검사한 결과 좋을 때 이런 식으로 기둥 연결해서 완전히 임시 치아까지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고 계신 분 중에서 가끔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신데 이 하악 신경관이 너무 많이 턱뼈까지 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보고 계신 똑딱이 2개나 앞니 쪽만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 외에도 틀니를 장착하신 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뼈 흡수량을 생각해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니를 너무 오래 도저히 안 될 때까지 장착하다가 오시면 이런 상태는 사실 힘든 경우가 100명에 한두 명은 계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적정 시기에 오신다면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만 된다면 이런 상태도 아주 100세 시대에 맞는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자체가 일단은 모든 면에서 에너지도 넘치고 식사를 잘 하시니까 그만큼 생활도 잘 하실 수 있는 100세 시대에 맞는 방식 같습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임플란트에 대한 관련한 궁금증 여러분께 해소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고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6세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우에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네. 5개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4개는 인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3개가 남았어요. 예. 근데 2개는 지대주가 박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래 또 4개가 예. 3개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빈 거라서 이렇게 브릿지로 해서 했었는데 예, 예. 그걸 신경 치료하면서 예. 다 이빨을 갈아가지고 예, 예. 그 덮어 씌웠던 치가 맞지를 않고 헐렁헐렁해서 예.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비용 문제가 있어서 예. 위에 그 아직 못한 지대주 3개 2개 있는 3개짜리를 네, 네. 틀니로 좀 저렴한 틀니로 할 수 없는가 하고요. 예. 그 아래도 그거 아래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래도 좀 같이 틀니로 그거 하면 안 될까 하고 좀 혹시 그 우회 쪽에 3개짜리가요. 예. 어금니 쪽이세요? 앞니 쪽이세요? 오른쪽 맨 끝에요. 아, 오른쪽 끝 쪽으로 맨 3개짜리 끝으로 2개 3개요. 치아가 예. 있는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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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답변 16 드릴게요. 16, 15, 14인가 그래요. 네, 아버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네. 한정돼 있어서 네, 네, 빠르게 네, 원장님의 네, 답변을 좀 네, 들어볼게요. 네. 아, 제가 사실 어르신한테 권유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너무 생활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물론 65세 이상 분들한테 틀니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위에 아래 틀리다 하셔도 아마 100만 원 밑으로 얼마든지 위아래를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식생활 자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앞니 쪽인지 왼쪽인지 아래쪽인지를 여쭤본 이유가 그런 어떤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시면 죄송한 표현인데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아래 한쪽이라도 정확히 보상을 해주면 오히려 양쪽 틀니를 다 껴서 양쪽 진지 드시는 것보다 한쪽으로 고정식으로 쓰시는 게 식사도 훨씬 빨리 하시고 못 드시는 음식 없이 다 드실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단점은 한쪽만 이렇게 해서 쓰셨을 때는 그쪽 부위에 근육이 발달이 돼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한 3년 이상 지났을 때 사진 촬영을 하면 그쪽 얼굴이 좀 커져 보이는 단점은 있는데 네. 그런 단점이 있을지라도 틀니를 장착하시는 것보다는 한쪽만이라도 먼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 들어볼까요? 네, 수술하시고 나면은 항시 금연, 담배, 술 당연히 다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임플란트랑은 담배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끊으면 끊은 만큼
임플란트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드시는 것을 많이 꺼려 하시는데 병원에서 처방드린 약을 반드시 드셔야 치조골 이식한 데가 염증 없이 편안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48시간 동안은 얼음찜질을 좀 해주심으로써 통증이나 붓기를 좀 감소시키면 좋겠고,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거는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꼭 나오셔서 정기 검사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